자,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17번 문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는 근과 계수관계를 알면 훨씬 더 낫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뭐냐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 요것이 이퀄 0일 때,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이 표현은 뭐랑 똑같냐면 이 표현은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A의 x-알파, x-베타, x-감마랑 같은 얘기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뒷부분에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로 배우지만 사실 앞쪽에서 곱셈 공식 전개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았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의미가 사실은 뒤로 가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라는 뜻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같이 암기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의 전개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마이너스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감마 플러스 감마 곱하기 알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의 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걸 이제 안다는 가정하에서 요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수능에도 나올 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파트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 전개하면 알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다. 출제해도 된다. 자, 문제를 봅시다. 자, F와 G는 최고차항에서 1인 다항식이래요. 자, 1차 식이면서 상수항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난 이 F라는 함수를 뭐로 잡아? 이제 x-p라고 잡고요. G를 x-q라고 잡시다. G를. 이렇게 잡읍시다. 이렇게. 됐죠? 자, 이 두 F와 G가 각각 이 두 개의 3차 식의 인수가 된대. 인수가.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자, x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ax-3이라는 요 식은 x-p, x-q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3차 식이니까 인수 하나 더 가지면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식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라는 요 식도 x-p, x-q, x-베타라는 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요, 우리는 두 근의 합을 표현할 수 있어. 그치? 그럼 뭐야? p 플러스 q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4라는 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은 a는 나중에 구하더라도 확실하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은 이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럼 세 근의 곱, p 곱하기 q 곱하기 알파한 것은, 그죠? 이게 3이 됩니다. 그죠? 3.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에서 세 근의 합은 p 플러스 q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얘는 4가 됨을 알 수 있죠. 그죠? 4. 그 다음에 또 p 곱하기 q 곱하기 베타라는 식은 얘는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다. 자, 요 두 식을 연립하고 요 두 식을 연립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은 변변히 빼는 게 좋겠죠? 자, 빼면은 뭐가 나와? 알파에서 베타 뺀 것이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이 등장하고요. 여기는 변변히 나누는 게 좋겠지.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가 뭐야?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알파는 뭐야?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요 식 같이 연립을 슉 해주시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하면 베타가 4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걸 통해서 알파는 당연히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자, 우리가 안 쓴 게 뭐예요? 안 쓴 게 이거죠? 두 근의 곱의 합이다. 곱의 합. 그래서 첫 번째 1번식에서 p 곱하기 q, 그 다음에 플러스 q 곱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p를 하면
얘가 뭐가 돼요? A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식 잘 쳐다보면요. P 곱하기 Q를 구할 수가 있죠. P 곱하기 Q는 요거잖아요.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P 곱하기 Q는 뭐가 돼? 요게? 여기 집어넣어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요 식은 뭐냐면 알파로 묶으면 P 플러스 Q가 돼요. 이게. 요 식이. 그러면 P 플러스 Q는 뭐야? P 플러스 Q. 여기 보이죠? 요거. 그러면 여기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P 플러스 Q는 0이다.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P 곱하기 Q 두 번째 식에서 그 다음에 Q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P를 하면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B가 되면 알 수 있다. P 곱하기 Q는 역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건 알려져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베타로 묶으면 어떻게 돼? 얘는 역시 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는 역시 마이너스 4분의 3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똑같이 A,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A 플러스 3B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우선은 요 곱셈 공식이니까 x-y의 세제곱 플러스 3xy 그 다음에 x-y 이 곱셈 공식은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8이고요. 플러스 3xy에다가 곱하기 2니까 여기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넘어가시면은 48이라서 x 곱하기 y는 8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6제곱은 어떻게 하면 6제곱이 되냐? 사실은 이제 얘를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여기 있는 거 머릿속으로 우선 제곱하시고 그럼 플러스 2에 x, y의 세제곱 이렇게 한 걸 더해 주시면 똑같아지죠. 자, 위에서 이게 56입니다. 56에 우선은 제곱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x, y는 8이잖아. 그럼 플러스 2 곱하기 8의 세제곱 하시면 되겠다. 되죠? 그죠? 우선은. 자, 근데 요거를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8, 7에 56이잖아. 그래서 7의 제곱 곱하기 8의 제곱으로 8, 7에 56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8 얘한테 주면 16 곱하기 8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8의 제곱이니까 이거 묶어주면 8의 제곱에다가 7, 7에 49잖아. 그죠? 49니까 50. 그죠? 65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이제. 그래서 계산하면 4160이네. 4160.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산해야 돼. 65 곱하기 64 해야 돼. 그지? 오케이? 자, 됐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fx를 요거로 나눈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래. 그지? 써봅시다, 우선. 자, fx를 인수분해 되네요, 이게. 4, 1은 4, 마이너스. 밑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면 x 플러스 4. 인수분해 되는 꼴에서는 이제 0이 되는 걸 대입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q1x라고 하고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대입하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하나, x에다 1을 대입한 거 하나 봅시다. 그죠? 알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f의 마이너스 4는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가 됨을 알 수 있고요. f1은 5가 됨을 알 수 있다. 두 개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자, f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x를 역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요거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가 1차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놓고 x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연립해서 ab가 구해질 것이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x 대신에 1을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의 세제곱 마이너스 1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5가 돼요. 이렇게. 이거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고
자, 1을 대입하면 5죠. 그럼 125 마이너스 5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잖아. 두 연립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할 거고요. 계산하면 A는 48이 나오고 B는 72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RX는 48X 플러스 72가 돼서요. R2는 168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21번 문제입니다. 좀 어렵죠, 문제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PQ는 다 양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P일 때 Q라는 점을, 꼭점에 X좌표랑 Y좌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0일 때 요 점의 좌표가 이제 P제곱 플러스 Q예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럼 당연히 우리 대칭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면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얘 2P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선. 이 기본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0에서부터 5까지, 0부터 시작해서 5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0에서 6까지, 역시 6도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최소값이 같다는 거야. 이렇게 최소값이 같다.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5의 위치가 P보다 작은 여기 쪽에 있게 되면 6의 위치 자체가 있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같아질 수가 없지. 왜냐하면 여기 있어도 최소값은 다릅니다. 5가 만약 여기 있는 상황에서는 6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최소값 계속 달라지죠. 6이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최소값은 무조건 P에 해당하는 Q값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5의 위치가 요게 포인트가 돼야 돼요. 5는 P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야 가나 조건에서 가나에서 최소값이 같다. 그 조건 때문에 5의 위치는 P보다 작을 수 없고 P보다 커야 된다는 건 확실하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최소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M인데 그 M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Q가 M이 될 수밖에 없다.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계속 최소값은 요 Q의 값이 된다. 그게 M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럼 최대값을 봐야 되는데 최대값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5 있죠, 5. 5가 이 안쪽에 들어간 경우가 있고요. 5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치? 어떻게 나눈다고? 5의 위치로 케이스 분류를 하겠다. 첫 번째. 5의 위치가 2P보다 크다고 하자. 그치? 5가 2P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를 먼저 봅시다. 이거랑 뭐 두 번째. 5가 이제 P랑 2P 사이에 있는 거야. 5가 P랑 P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P보다는 작은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된다. 알겠죠? 대전제가 이제 요거죠. P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5가 여기 있어도 어쨌든 등호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5는 P보다 우선 항상 크거나 같은 것은 대전제인 거예요. 대전제. 알겠죠?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고 이런 꼴을 봅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꼴, 요 꼴을 봅시다. 요 꼴. 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이렇게 라인 잡고요. 여기가 지금 M이 여기 있는 거야. Q가 M이니까 P, M 여기 있고. 자,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이 P가 여기 있잖아요. 큰 쪽에 5가 있기 때문에 5가 여기 딱 있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최대값은 M 플러스 9래. 어디? 가족권에서 0에서 또 5까지 최대값은 M 플러스 9래. 그럼 여기가 M 플러스 9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5일 때 M 플러스 9구나. 5일 때. 자, 그럼 F5는 M 플러스 9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 위에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5 마이너스 P의 제곱. Q는 M이라고 했죠? M 이퀄 M 플러스 9가 됨을 알 수 있다. 지워지고 지워지죠? 그죠? 그럼 P 값은 뭐가 돼? 양수해야 되니까 P는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P가 2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전제 조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을 봐요. 나 조건. 최대값이 4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을 대입했을 때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저 경우에는. 요 값이 이제 4m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F6이 4m이라는 거야. 자, F에다 6 대입해 봅시다. 그럼 6 P는 2였으니까 2의 제곱 플러스 M이 바로 4M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Q는 M이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 결국은 넘어가면 3M이잖아. 3M. 3M이 뭐가 돼? 4, 4, 16이 돼서 따라서 M 값은 3분의 16이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M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이게 모순되죠?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아, 넌 틀렸구나. 그럼 따라서 2번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M. 똑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가 2P다라고 할 거고요. O의 위치가 이제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O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요. 0에서부터 5까지의 최대값은 뭐라고? M 플러스 9다. 근데 요 점이 뭐냐? 요게 M 플러스 9라는 뜻인데. 자, Q는 M이었어요. Q는 M. 저기 보시면은 Q는 M이었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게 뭐였어? P 제곱 플러스 M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P가 뭐다? 3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6의 위치를 보고 6. 자, 여기까지 인지가 된 거고요. 6은 0에서부터 6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서 6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치? 그게 4m이라는 거야. 4m. 자, 그렇다면 지금 F6이 4m이 될 수밖에 없다. F6이 4m이다. 왜 그러겠어요? F6이 4m이겠어요? 자, 우선은 F6이라는 것이 2P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선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 만약에 F6 값이 이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6이 만약에 2P보다 큰 쪽에 있었으면 얘가 4M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6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6을 포함하는 요 값이 최대값일 거니까 이때는 M하고 4M하고 M 플러스 9가 같다는 거야. 알겠죠? 요 경우는 어떤 경우? 요 경우는 사실은 2P보다 6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거야. 큰 경우. 요 경우는 뭐야? 6이 2P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있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우선. 알겠죠? 자, 근데 이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보면 같은 값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F6은 제가 대입하니까 6-P잖아. P가 3이었잖아. 요거 이제 제곱 플러스, 그죠? Q는 아까 M이었잖아. M. 요게 이제 4M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가 9는 3M이 돼서 M은 3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M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은 4M하고 M 플러스 9는 같다 이거지. 같다. 알겠죠? 같다. 그렇지?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어려움은 없었고요. 여기에서는 그죠? M은 3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 문제에서는 fx 값을 구해서 8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fx는 x-p 아까 3이었고요. 제곱. m은 3이었으니까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치? 문제에서 f8을 구하니까 f8 대입하면 28이다 라고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경우에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나눠서 쓰긴 쓰셔야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